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만남을 통해 사랑을 갈구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불안정했던 관계 패턴을 재현하면서 사랑을 파괴하고 있을 수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유독 비슷한 이유로 이별했던 경험이 많다면 나에게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애착 유형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공포회피형, 이 유형들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연애나 인간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애착 발달 시기 주 양육자와의 신뢰롭고 안정적인 관계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에 애착 발달 과정에서 불안정하고 공포적인 관계 경험을 주로 해왔다면 성인이 된 후 인간관계에서 주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관계를 되풀이할 수 있는 거죠. 이유는 안타깝지만 원하던 원하지 않던 경험해온 익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만남을 통해 사랑을 갈구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불안정했던 관계 패턴을 재현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파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 특징들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인 애착 유형 첫 번째, 안정형이 있습니다. 안정형의 특징은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정형은 친밀감을 편안하게 여기며 적절한 독립성과 의존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있다가 떨어져 있어도 이거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지 않는 거죠. 또 상대방에게 불안을 주지 않습니다. 집착하거나 연락이 늦는다고 불안해하거나 하는 것들,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이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 문제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거나 다투거나 하는 일이 많이 생기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갈등이 생길 때도 회피하지 않고 과하게 매달리지 않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에 너무 흔들린다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다거나 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너무 메말랐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연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있으나 갈등할 때 이성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인식적인 부분에서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모두 신뢰하며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불안 애착이시거나 회피 애착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안정형 애착의 분들은 이런 문제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두 번째, 불안형 애착은요,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염려를 느낀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굉장히 밀착되고 싶어하고 상대방이 떠날까봐 굉장히 불안해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연락 문제에 몰입하게 되는 부분도 보여지게 되고요. 상대방의 애정과 관심을 끊임없이 확인하려다 보니까 연락을 확인하거나 상대방의 표정, 말투, 무심코 던진 상대방의 말에, 의미에 깊이 몰입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친밀감을 굉장히 갈망하지만 버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어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치명적인 매력이 될 수도 있고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잦은 연락, 과도한 질투, 상대의 작은 행동 변화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리고 집착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 인식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기 개념이 불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연애관을 갖고 있어. 하는 어떤 그 안정적인 상이 없다 보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상대방의 어떤 모습에 흔들리고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리고, 그리고 이런 불안한 마음, 불안한 심리를 상대방과의 밀착을 통해서 해소하려다 보니까 이런 불안이 잘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의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에 굉장히 이런 불안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고 연애에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회피형은 정서적 친밀감이 깊어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정말 정반대의 유형이죠. 불안형은 친밀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유형, 회피형 애착은 친밀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유형.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너무너무 거리 유지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너무 이 사람이 가까워졌다 싶으면 오히려 이거를 조금 밀어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표현도 그렇고 또 연락하는 방법에서도 그렇고 너무 과도한 연락이 온다 싶을 때는 오히려 늦는 반응을 보인다거나 직접 대면 과정에서 과도한 애정과 어떤 반응을 보인다, 이런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많이 오글거리는 멘트, 이런 것들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독립성과 자율성을 극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거리를 두게 되는데,
자기만의 시간을 꼭 확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에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을 때 잠수를 타게 되거나 연인이 과도하게 나의 생활을 침투해 들어온다고 느낄 때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겪어본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상하게 이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 한 발짝 가까이 가면 두 발짝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묘하게 알 수가 없어. 절대 속내를 보여주지 않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회피 애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 하고 항상 믿으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 있으면 돼. 나는 혼자서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과 연애를 만약에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너무 과도하게 다가가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 유형입니다. 네 번째는 불안형과 회피형의 특징들이 함께 있는 공포 회피형인데요. 불안형하고 회피형의 패턴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굉장히 갈망은 하지만 막상 친밀해지면 상처받을까봐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이제 밀어내게 되죠, 상대방을.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게 불안하기도 하면서 또 멀어지는 게 불안하면서 뭔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행동으로 귀결되다면 한순간 폭발적인 애정과 집착을 보이다가 갑자기 관계를 끊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경계선 인격 장애라는 범주에 있는 분들의 특징과 비슷한 그런 부분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관계를 맺고 싶지만 상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혼란을 느낀다. 이 네 가지 유형의 범주에 여러분들이 속하는지 특징들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셨죠? 더보기 창을 통해서 애착 유형 검사 부분을 넣어 놓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심리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